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 대응 방법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와는 명암을 달리어 있습니다. 어제 하락세를 딛고 오늘 양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간밤 미국 1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연착륙을 지나서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모두 상승분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또 오늘 2차 전지나 자동차, 반도체 주들 등 대형주 강세가 돋보였고요. 또 오랜만에 위메이드 필두로 개임주들도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지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아주 강했습니다. 어제 하락폭을 다 만회했는데요. 전장 대비해서 1.96% 상승한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444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50선, 60선, 70선 뚫어내면서 2,475.48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급과 정반대됩니다. 어제 기관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면 오늘 기관은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특히 어제 5천억 원 넘게 물량을 출하했던 금융투자에서 오늘은 7천억 원 넘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또 오늘 기관 모든 주체에서 골고루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달러 강세, 월달러 환율 오름세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에서는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나 홀로 9천억 원 넘게 차익실현 매물 출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우상향 크게 그려갔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상승폭이 컸는데요. 전장 대비해서 2.51% 상승한 784.71포인트로 거래 끝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같은 그림입니다. 역시나 개인만의 나홀로 팔자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그동안 탄탄한 고용 지표, 또 소비 판매의 지표 등 미국의 견조한 실물 지표 발표로 이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이 달러 강세로 환율도 오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2원 60전 상승한 1,284원 80전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확인해 왔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또 오늘은 상승불을 아주 강하게 켜냈습니다.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이죠. 첫 번째로 제프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좀 네.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라 하면은 네. 전날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쫙 빠졌잖아요. 정말 안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끝이구나. 네. 2,500포인트는 꿈에도 그러니까 이제 하락세가 꿈꾸지 말아라. 시작이라던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되게 실망감이 있었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전일장 기준에서의 기관들이 팔았던 물량 그대로 다 샀습니다. 그리고 전일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기준으로 숏 포지션을 구축했었는데 그것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신규 이제 롱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시장을 올려주려고 했었는데 그거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또 급등해가지고 또 연중 고점을 또 갱신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이제 비덴트를 좀 가져왔는데 비덴트라는 업종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간 있었던 빗썸 운용사에 대한 이제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두나무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비덴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메이드란 친구들이 연일 삼형제가 네. 아주 그냥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러니까요. 시장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품고 있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상승한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지금 경기 연착륙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더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좀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겠다. 오히려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나중에는 경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시장이 생각하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거에 힘입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그간 많이 하락세가 있었는데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연중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지금까지 50% 가까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 뭐 국내 대형주들, 특히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1년 기준으로 정말 많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자산 시장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다 보니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비덴트라는 종목을 제가 가졌던 이유는 사실 비단 뭐 상승해서 이걸 더 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런 거를 주안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몰려가지고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연중 고점을 뚫었다는 소리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2,500포인트를 좀 더 갱신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비덴트 들어봤습니다. 경기 연착륙으로 기대감으로 이 금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 견조하다는 데 포커스를 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기술 투자나 인바이오젠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여부와는 좀 상관없이 시장 자체가 상방에 열려 있다고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말씀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소통을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제프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네. 관련 이제 비덴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조금 뜨끔했습니다. 왜요? 저도 이제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라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 위믹스라는 코인이 상장 폐지를 되면서 위메이드가 굉장히 크게 넘어졌었다. 그런데 위메이드가 이 코인원에 위믹스를 다시 한번 상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위메이드 삼형제가 전부 상한가에 갔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위믹스라는 코인이 상장하고 이 가상화폐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을 때 이 11월 달 구간에서 작년 11월 달 이제 21년의 11월 달 구간이죠. 시총이 20조까지도 올라갔었고 주가가 24만 원까지도 올랐습니다. 최고점은 24만 원까지 올랐던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지금은 완전히 바닥을 찍고 28,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10분의 1 토막이 나고 원금의 이제 90%가 손실이 구간이 왔는데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위믹스가 이제 닥사 그 거래소 4개 협의체 뭐 코인왕과 빗썸, 뭐 업비트 그리고 이제 코빗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4개 거래소가 이 위믹스를 완전히 상장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그 거래 원화 마켓에 상장되지 않는다 불안감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상장하겠다라는 대표부에 이제 계속되는 언급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걸 노력을 했었다. 2월 달 구간에서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더니 오늘 코인원에서 완전히 상장하겠다. 뉴스가 나오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뉴스 자체가 강력한 뉴스이고 하한가를 불렀었던 점하한가를 불렀었던 뉴스와 완전히 상반되는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바닥을 찍고 돌리는 영역에서 수급이 더 붙고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까지도 좋아지면서 실적도 적자로 개선 이제 완전히 안 좋아졌던 실적이 흑자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 그룹주들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등 삼형제 그룹주들 오늘 전반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가상화폐 위믹스 국내 원화마켓에 재상장 결정이 되면서 오늘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요. 게임 업종 측면에서도 실적의 흑자 전환되면서 기대감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과 시장 이야기 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두 번째 특징주라면은 네. 지금 2월 달에 가장 핫한 테마가 있죠. 네. 뭡니까? 2차 전지.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보통에는 우리가 테마주라고 불렀을 경우에는 중소형주나 좀 시가총액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자리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몇 배 올라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장이 특이하게도 네, 대형주가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정말. 사실 이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차 전지 섹터를 들고 있는 사람과 안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이제 그런 냉탕과 온탄 차이가 좀 되게 네. 심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가졌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 사실 코스닥 업종에서 되게 에코프로 비행과 더불어 가지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월봉 보시게 되면은 이번 달 기준으로 지금 10거래일 정도 됐죠. 15거래일 정도 있는 상태인데 이 10몇 거래일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지금 벌써 1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이렇게 많이 상승했던 이유가 저는 크게 꼽아봤을 때 한 두 가지라고 좀 보일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좀 네.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3년 가까이 상승했었습니다. 네.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만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당 부분 지수가 꺾였을 때 공매도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수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도 되게 우량하다 보니 오히려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그런 뭐 코스닥 업종도 더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공매도 업종들이 상당 부분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시장이 다시 상승하려고 하니까 2차 전지 업종들이 주로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공매도 업종들이 일부 말해서 쇼스키즈라고 하죠. 네. 쥐어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공매도 업종들이 청산을 하게 되면서 팔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환매를 하면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코스닥 업종들도 다 같이 상승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90% 가까이 상승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중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이제 2분기 때 들어서게 되면 아마 연기금이 시장에서 좀 주력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마다 자산 배분 형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운영되는데 현재 지금 채권 자체가 최근에 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은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과거에 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정기예금이 한 7%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또 2% 떨어졌어요. 네. 그 소리는 무엇이냐? 지금 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연기금들이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오. 그럼 채권을 매도하고 다시 네. 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2분기부터는 그러면 기관에 대한 연기금이 매수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 올리더라도 누군가 팔아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포모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포모 현상이라는 것은 네. 결국에는 폭탄 돌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네. 지난 방송 때도 얘기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지금 에코프로랑 이제 이런 2차 전지 업종상에서 많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끝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이거가 네. 어디까지 상승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미 탐욕적인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누군가 2분기 때 고점을 맞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넘겨줄 겁니다. 사실 지금 음봉의 형태도 보게 된다면은 그간 2월 10일 같은 경우나 2월 14일 같은 경우에 음봉 같은 경우에도 되게 사소하게 음봉 나왔었는데 양봉이 더 크게 나오는 현상이 많이 발생됐었고요. 분봉상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느끼겠던 부분이 뭐냐면은 특히나 요런 형식으로 제가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형식으로 지금 고점 맞고 나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6%가량의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코스피 200업종, 코스닥 150업종이다 보니까 이 업종 자체가 이제 선물 매매도 개별 선물도 가능하다 보니 숏 포지션들이 많이 구축했었는데 바로 그 물량들이 시간이 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바로 청산당하면서 또 매수세가 나오게 되면서 사게 되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공매도 포지션자들을 계속 죽이려는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유행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것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만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적으로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이 공장에 대한 착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각 소식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런 소식들 같은 경우에는 제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제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더 좋을 때 우리도 과거에 많이 배웠잖아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네. 챗 GPT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사소한 뉴스 하나만으로도 야 이거 뭔가 된다 하면서 시장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상승 자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월 달까지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거래일 자체도 아마 한 10거래 정도 남짓했으니까 네. 그 거래일 동안에는 아마 조금 더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어.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시장을 뒤흔든 2차 전지 업종, 그중 에코프로였습니다. 오늘도 11% 넘게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3년 동안 좀 상승을 보이다가 지수 조정받을 때 공매도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런 공매도 부분 털어내고 다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분기 정도에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매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채권 매도 후에 주식 매수, 특히 2차 전지 업종으로 들어올 가능성과 마지막 자회사 리튬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 연출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네. 이제 제프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앵커님도 시향할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정말 슬프게도 네.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은 이제 좀 떨어져요. 지수가 떨어지고 네. 종목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올라감에도 더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 네. 이 말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운용하는 자금력은 더 커요. 그런데 모래알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응집력이 없어요.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포지션을 잡고 계속해서 주가를 상방으로 포지션을 베팅하고 올라가게 만들 정도의 그런 응집력을 가진 자금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지수도 끌어올리고 방향성을 잡는데 이 종목들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어저께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지수가 많이 떨어졌고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좀 이제 팔고 그거를 기관이 많이 다방가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살펴보는 종목은 이제 코스모화학인데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가 오늘 수급이 완전히 정말 좀 미쳤다라는 말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외국인이 많이 샀다.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이 월봉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를 봤을 때 이 역사적 신고가에는 안전히 그런 건 아닌데 근 20년 동안 와본 적이 없는 가격에 지금 와 있다.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나타났고 이 매물대를 한 번에 상한가로 뚫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한가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시가총액이 조 단위인 회사인데 에코프로 역시도 조 단위, 뭐 이제 10조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3조, 14조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인데 그런 종목에서도 상한가가 나오고 2배 상승이 나오고 이런 것이 지금 시장 흐름이다.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세고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또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제 유럽판 IRA라고 볼 수 있는 네. 핵심 원자재법 CRMA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굉장한 수급이 형성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이제 2차 전지가 대세인데 2차 전지를 따라잡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분봉상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바로 따라서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올라가기 전 자리, 바로 어제 자리나 뭐 이제 기간 조정을 받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상한가 나온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할 때 굉장히 네. 강세가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수급적인 측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개인 매수자들의 거래 대금이 오히려 더 크지만 응집력이 없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항상 수급 포지션에 있어서 엇갈렸었는데요. 오늘 코스모화학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주이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매우 강하게 들어왔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핵심 원자재법 이런 재료까지 붙으면서 상방은 더 열려 있지만 많이 오른 만큼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고 기다리는 시장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 지금은 계속 공격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기를 거머쥘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상승 탄력이 붙고 있고 이제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증시가 완전히 꺾일 만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금리가 이제 상단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5%대에서 이제 멈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원래 이제 인하하려는 목표치가 있어요. 그 CPI라는 이런 수치가 이제 2%대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완전히 안정되기를 바라는 모습인데 그렇게까지 내려오기는 좀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3%에서 4% 정도만 내려와도 지금 6%대인데 그 정도만 내려와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멎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증시가 많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에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 한다 말씀과 함께 수익 내수에는 승기 전략,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며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2월 15일 어제 매수했던 YBM 넷입니다. 네. 지난 방송 추천주였고요. 네. AI와 이 교육이 묶이면서 네. 앞으로 좀 좋게 보셨는데 어제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맞습니다. 조정을 좀 받았고 네. 오늘은 다시금 반등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YBM넷 어떻게 또 전략 주실까요? 사실 전날에 돌 맞았는데 네.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격하지 못하고 네. 반격할 뻔했다가 지금 살짝 공을 감추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AI 관련된 이런 그룹주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와 좀 연관시켜서 좀 보시면 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AI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챗GPT잖아요. 네. 챗GPT가 사실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시장 참여자로서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아이언맨이라는 이제 영화에서 네. 자비스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자비스라는 친구가 이제 실생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오. 그런 기대감이 네. 잡혀지니까 이런 것도 뭔가 할 수 있겠는 거리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챗GPT 관련주들이 우후죽순 상승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시장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네. 좀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러면 오히려 그런 그 AI 그룹주 같은 경우에 지금 2월에 살짝 정도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관련돼 가지고 AI 그룹주가 살짝 확장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오히려 1분기 동안에서는 계속적으로 AI 그룹주들이 줄고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1월 달에는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2월 달, 3월 달에서는 약간 정도의 변동성 자세에 보이거나 한 번 더 재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YBM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좀 기어주고 있고 과거에 2월 7일자 기준으로 이제 22%까지 상승이 나왔던 이후로 네. 약간 정도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중요한 라인들을 깨지 않고 옆으로 좀 기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YBM뿐만 아니라 기존 관련된 AI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당장 내일이나 아니면 뭐 그 다음 주 정도 돼서 좀 재밌는 시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더 주목해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주 YBM넷 들어봤습니다. 챗GPT 관련 영역은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하고 또 실현 가능 영역이기에 계속해서 주목받으면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AI 관련주가 1월 상승을 대폭 보인 이후에 2월, 3월에는 좀 변동성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할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정선은 깨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만큼 YBM넷 다음 주까지 좋은 시세로 예측해 드렸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3일에 매수했던 신스틸 철강 관련주 또 경기 부양 관련된 종목인데요. 네. 매수값으로 좀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조정의 원인이 뭘까 이제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런 신규 상장 업종이다 보니까 네. 과거에 이제 비상장 때부터 투자했던 투자 조합이라든지 네. 운용사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당시 때 비상장에서부터 IPO 할 때까지 그 기간을 봤었을 때는 그 당시 때는 되게 투심이 안 좋았습니다. 네. 맞나요? 근데 작년 보통 그때, 그쵸. 네. 작년부터 비상장에서 이제 상장을 준비하려는 회사다 보니까 네. 보통에서 그 투심 자체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 막상 수심이 좋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압박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스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고점 대비 많이 약세가 됐었잖아요. 네. 약세가 지금 대충 보게 된다면은 제가 여러분 앞으로 말씀드렸던 사멘터랑 좀 연관되어서 볼 수 있겠는데 그 운용사가 이제 보통 이제 목적으로 했었던 거는 상장하고 나서 특정 시점, 특정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네. 보호회수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대기적인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지금 소화해 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약세적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신스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업종상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 보게 된다라면은 네. 박스권을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안 그래도 박스권을 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박스권의 재상단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네. 항상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다? 시장에서는 지금 밑꼬리를 찾고 있다. 밑꼬리를 찾게 된다라면은 거기서부터 투심 정도나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뉴스가 잡히게 된다라면은 큰 상승을 좀 이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더 보여지고 사실 신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한 지 3개월 정도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호회수 물량의 압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9 정도, 369, 12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신규 상장 업종에 대한 보호회수 물량들이 추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 3월달 이번 상장한 이해로 세 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시기를 좀 더 이겨내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스틸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를 좀 이겨내는 구간이 지나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 21일에 매수했던 삼주엔터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좀 상승 가능하다 홀딩 네.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미 초고가 수익률 많이 달성하고 네. 다시 한번 재전략 세운 종목인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실까요? 너무 아쉬워요. 사실 옵션 네. 만기 이후로 제가 이제 네. OTT 업종 시장들이 좀 강세가 될 것 같다 말했는데 옵션 만기 이후로 2차 전지가 잘 갔습니다. 네. 그렇죠. 좀 아쉬웠다는 이제 말씀을 좀 먼저 드릴 수 있겠고 네. 삼연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조합에서 많이 물량들을 추리하다 보니까 물량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에서 특히나 이제 물량들을 좀 많이 드랍했던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은 요런 것을 좀 체크하게 된다라면은 특징적으로 지금 요 기관의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팔아줬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팔아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따로 외국인들도 팔아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현재 지금 30% 가량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하한가를 한번 맞았다. 근데 기존 추세 상태에서는 지금 되게 좀 중요한 중요한 자리에 지금 위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위치했다 보니까 이 자리를 고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리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2차 파동식으로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5만 원에 대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삼임터와 연관지어 있는 이제 관련 관련 섹터나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좀 체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임터도 결국에는 OTT 시장 플러스 중국 관련된 이제 우리가 섹터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네. 중국 관련돼 가지고 이제 18일부터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도 한 번 더 중국 관련된 부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 정도 때부터 좀 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고점에서 대비 조정받고 있는 구간에서의 종목들을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주엔터 2차 전지에 좀 밀려서 OTT 주목받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하한가를 맞고 2차 파동 후에 5만 원 선 돌파 가능할 것이다 얘기해 주셨고요. 또 중국 관련 수혜 재료까지 붙으면서 역시나 신재 조정 구간에서 보유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13일에 매수했던 5G 관련주 옵틱코어이죠. 역시 네. 수익률 40% 달성한 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운 종목이고요. 네. 지난 방송 때 2,700, 800선 저항선 말씀해 주시면서 네. 좀 이 구간을 자세히 봐야 한다 그쵸.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구간이 깼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짝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네. 눈물이 나고 기존 이제 이건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규 상장 업종들의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잘 가고 있는 2차 전지 업종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보호회수 물량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장했던 물량들이 좀 많이 풀리면서 지금 투자 조합원이나 이런 친구들이 보통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좀 많이 구축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물량을 팔아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체들도 지금 공매도에 대한 쇼스퀴즈나 이런 거 맞으면서 본인들도 손이니까 네. 이런 업종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더 받았죠. 떨어지는 겁니다. 네. 사실 저번 옵션 만기 시장 이후로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섹터적인 부분들이 2차 전지 플러스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변동성 시장을 좀 강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테마주가 네. 보통 이제 신규 상장 업종인데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살짝 부분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옵티코어도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과거에 상한가 올렸던 라인 기준에서의 시가 라인이 2,610원 라인을 좀 강력하게 지지를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800포인트 라인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일자 기준으로 수요일자 기준으로 살짝 좀 깨면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좀 지켜주지 못한다라면은 안 좋은 이제 음봉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꼬리를 달고 나서 올려주는 게 상당 부분 좋긴 하지만 이것 옵티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거는 금요일이나 다음 주 시장을 좀 보게 됐을 때 그 네. 후에 좀 더 뭔가 AS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관심 가지신 분들은 좀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추후적인 AS 부분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틱코어 2차 전지나 대형주로 관심이 쏠리면서 다소 변동성 있는 신규 상장주가 소외됐습니다. 현재 자리 좀 못 지키면 더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자세하고 확실한 건 금요일이나 다음 주 중 시장 지나고 난 뒤에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표님의 전문가님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전략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시장과 종목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 1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링크 제네시스인데요. 오늘 좀 강보합으로 7,090원 선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AI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런 전략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좀 전략을 어느 정도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원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1월달 구간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을 기다려봐야 된다. 그리고 요 정도 자리에서 사실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 자리인데 최근 요 며칠간의 지수 조정을 받을 때 굉장히 크게 음봉을 맞고 지금 오늘 지수가 오를 때는 강하게 또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거는 사실 장기 투자로 볼 때는 매수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제가 초기에 매수할 때 그 전략 일단 바로 강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는 조금 밀린 것이 맞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AS 전략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이 종목을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매집이나 이런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 재무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무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네. 재무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이 재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아예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장기 투자로서도 비전이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데 흑자를 기록하고 증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 20년도, 21년도, 그리고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 떨어지는 흐름 자체가 지수 하락에 많이 휩쓸린 모습이다. 그리고 뉴스가 나올 때 이런 엮을 수 있는 부분에서 나오면은 25%, 22% 이런 상승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메리트는 있지만 사실 바로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는 조금은 밀려난 것이 맞다. 제가 말씀드렸던 7,46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300원, 4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더 좋은 매수 맥점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도 뭐 장기 투자로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올라갈 자리에서 조금 밀렸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 수익률은 달성을 했고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뭐 이제 올라갈 여지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장기 투자로는 지금도 메리트가 있지만 강한 양복을 기대했던 좀 초기 전략에 대해서는 일부 달라졌다고 말해주셨고요. 7,460원 구간이 중요한 만큼 조금 더 올라오는 추세를 확인하시고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 이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인데요. 오늘 1% 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모트렉스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보고 있는 뷰 자체가 일단은 AI 그리고 그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결국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와 AI가 엮였을 때 자율주행이 엮일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네. 이 과거 영역 이 6월달 그 영역에 엮였을 때 권리락을 받으면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무상증자 착시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를 2번을 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빠져나간 거래량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계속 메리트 있는 영역이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 종목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메리트가 있다. 나중에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25,900원 이상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를 들어봤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또 AI가 묶으며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매수 유효하고요. 보유 홀딩 의견으로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3일에 매수했던 AI 관련주 알체라이죠. 매수가 12,550원이고요. 지금은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12,120원 선으로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음봉에 그때 매수를 해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알체라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오늘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어요. 오늘 만약에 음봉이 확정되었다면은 네. 7%대까지 밀렸었는데 7% 아래까지 밀렸으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아랫꼬리 매수세가 달리면서 이 영역을 지켜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알차라 같은 경우도 목표 수익률 10%는 달성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자리가 이 영역 이상이다. 1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매물이 많이 없고 이 매물이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역에서 거래량을 터지고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체라는 AI 관련주이고 지금 챗봇 이슈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5% 10%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모습을 볼 때는 18,000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50% 이상이거든요. 네.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거래량이 아직 없어요. 거래량이 올라올 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메리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라 현재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해주셨네요. 또 흐름 살아있고 또 AI 챗봇주가 기간 조정 일부 받고 나서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더 상승 추세 열려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알테라 목표가 18,000원 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0일에 매수했던 TMC입니다. 매수가 38,300원이고요. 오늘 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때 목표가를 42,000원, 3,000원 선으로 좀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신규 상한주를 사실 매매를 많이 안 하는데 신규 상한주가 매매할 때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떨어질 때는 손절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손절가를 잠깐 터치했었지만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이 있다. 지금 영역도 사실 매수 메리트 있어 보이고요. 5거래일 동안 이 가격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목표가 똑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영역에서 매수 메리트 있으니까 지금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이외에 원래 반도체가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세였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얘기했었던 그 AD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그런 종목들 지금 살펴볼 때 메리트가 많이 있으니까 아직 거래량이 많이 도만되지 않았다는 점 체크를 해보고 신규 상단주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기침을 계속 나서 네. 기침을 참느라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무료 방송 오시면은 또 편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방도 오시고 이 이후에 있을 무료 방송도 같이 참석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승화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전략, 또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립니다. 저희 다음 코너인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2월 달에 좀 핫한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2차 전지 전지. 쪽이잖아요. 2월 달에 거래일 수가 지금 거의 6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 6거래일 어찌 보자면 이제 거래일 수 따지면 8거래일이지만 이제 네. 제가 왜 6거래일 말씀드렸냐면은 네, 별로 안 남았네요. 그쵸. 보통 이제 D-D+2 정도 때 결산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이제 아마 한 2월 이제 27일부터 좀 이제 2월 달이 끝났다. 3월 달을 준비한 자세를 가지자. 네.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자체가 좀 거의 어찌 보자라면 2월 달의 마지막 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럼 2월 달에 좀 핫한 테마였던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발산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을 좀 가져야겠죠.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 이거는 제가 좀 트리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제가 좀 더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종목부터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이제 E&D라고 불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에코앤드림의 종목 자체는 보게 된다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기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세계 최대 2차 전지 양극재인 이제 벨기에 있는 회사랑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이제 유미코아라는 이제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부각받고 있는데 현재 지금 주봉 기준 봤을 때도 굉장한 지금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과거에 시장이 낙폭했었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그렇게 한 40% 50%까지 났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이제 반등 자체도 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옆으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좀 기어주는 모습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표현하게 된다라면은 일정 부분 수렴 형식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현재 방향성이 결정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적으로 가다 보니까
보니까 특정적인 라인을 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좀 고점인 라인에는 도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 다음 주 정도 기준으로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가져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2차 전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이나 아니면은 따로 시장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강세적인 요소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탄력받고 같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꽤나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이제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증설 목적으로 해서 새만금 부지에다가 이제 현재 지금 약 1,0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제 공장 부지를 짓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 30% 정도 잡습니다. 상한가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렇다고 해서 상한가 무조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거는 가능성이 이제 있다. 네. 트리거를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상한가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표가랑 그다음에 손절가랑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잡으시면서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기준으로는 36,000원 정도, 36,300원 정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4,000원이라고 일단 정리를 했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 시장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에 봐야 되다 보니 좀 더 장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AS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관련돼 가지고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네, 2월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월 주도 테마 2차 전지 마지막 발산 나올 수 있다 말해주시면서 에코앤드림을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세계 최대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인 유미코아와 협력사이고요. 또 2차 전지 업종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만큼 좀 지켜보면서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알려드린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이제 네. 힌트만 드려도 아마 다들 아실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네. 뭐 힌트를 드리면 너무 좀 이제 자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아하. 비덴트 코리아, 네. 이제 지분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빗썸 운영하고 있는 빗썸 코리아의 대주주다. 딱 여기만 듣고도 이 네. 관련 이제 그 회사는 바로 아마 아실 수밖에 없지 않나. 제가 이제 방송 사고로 좀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네. 이 종목을 사실 들어보면 다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종목 자체가 37,000원.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21년도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지만 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 토막씩 났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10분의 1 토막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4분의 1 토막 정도 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7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들, 이제 다른 좀 작은 코인들은 상장 폐지가 되는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뭐 진짜 10분의 1 토막도 아니고 완전히 없어지는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비덴트라는 종목 역시도 비트코인의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1월 달부터 비트코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비트코인이 2,100만 원대에 있었는데 2,100만 원대에 있던 비트코인이 2,600만 원, 2,700만 원 올라오면은 30%에서 4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 종목 역시 이제 죄송합니다. 이 종목 역시 30%에 가까운 시세가 났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을 받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밀렸었는데 지금 이제 간밤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또 많이 오르면서 3,10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 뉴스를 받고 수급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다. 지금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 목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15% 조금 더 본다고 하면 15%에서 2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이제 한 4,700원에서 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적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22년도의 흐름과 23년도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 네. 그리고 23년도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톡방 오시면은 실계좌에 대한 부분도 인증을 하면서 저도 이제 사실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었던 시기도 조금 있었는데 네. 22년도 시장은 사실 쉽지 않았어요. 분기별로 보면은 손실을 날 수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자산을 볼 때 증가하는 속도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돈을 이제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많이 냈었고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무료 방송도 오셔서 이야기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23년도는 돈을 벌어야 하는 시장이다 말해주셨고요. 수익 챙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